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경기도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카페 등 일부 영업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파 속도는 올해 초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발생했을 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동두천시청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는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해당 부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산모들을 위해 포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섭니다. 저렴한 가격과 사설 못지않은 좋은 시설로 산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장은 물론 실내에서도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번화가, 거리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된 데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외에선 집회 등을 제외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마스크를 쓴 상인들과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턱에 차고 귀에 걸기도 하고 아예 마스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쓰세요? 아니, 차에 두는 거 없어가지고. 마스크 왜 안 쓰세요? 마스크 없으세요? 아니, 깜빡하셨어요? 어디 방문한다든지, 네. 엘리베이터 탄다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쓰는데, 야외에서는 방역다고 들었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면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손님들이 기분 상할까봐 이내 삼키곤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좀 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굴뚝 같은데 저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손님들이 꼭 썼으면 하죠.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실내는 어떨까? 대형 카페를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의자를 줄이고 테이블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매장 역시 손님들은 주문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의 한 카페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 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더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9일 정오 기준으로는 모두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166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393명, 경기 160명, 인천에 35명, 비수도권 35명으로 94%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5명, 경북 5명, 전북 4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동두천시청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직원 5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A씨와 구내식당 등에서 접촉했던 직원 28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부서는 밀접 접촉자를 제외한 필수 인력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A씨가 지난 1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교육에 참석한 뒤 시청에 출근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수도권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 달리 완전한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당초 의견이 분분했던 3단계 시행은 미뤘지만 확산세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는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12개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가능성을 내비쳤던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보류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만 제한했던 2단계 거리두기와 달리 3단계부터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민간 기업도 같은 조치가 권고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할 수 없고 음식점이나 쇼핑몰은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경계로 상태를 보고서 3단계로까지 격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생활이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2단계 거리두기 안에서 수도권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 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입니다. 사설 대비 저렴한 가격과 사설 못지않은 시설 덕분인데요. 그런데 건축비와 운영비 부담, 거기에 사설 산후조리원의 반발 등을 의식해 지자체들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포천에 들어선다고 해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포천시 보건소 정현호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정현호입니다. 네, 경기 북부 거점 산후조리원에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산후조리원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되면 우리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 사회가 도움과 책임을 지겠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후조리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예비 부모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여주시의 경우 2주간 계시는데 16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또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50% 또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여러 부분의 그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도 기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포천시에 청송공원이 있는 그 산 아래에 멋지고 넓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또 건물 중심에는 중정을 품고 있어서 공원같이 만들고 1층은 젊은 사람들의 그 취향을 반영해서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고 2층은 아주 멋진 호텔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화려함을 갖추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누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완공 시기는 올 10월쯤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1년 11월쯤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은 경기 북부, 그러니까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이쪽에 계신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공공시설로 들어선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오르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멋지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